어서 와. 입학 지원은 처음이지? 미래의 첫걸음.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가천대 반도체 대학.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드림999님 6월 4일날 남겨주셨고요. 일반고 1학년 영어 내신 서술형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자, 홍프로님 읽어주세요. 새내기 고딩맘입니다. 이과 성향 딸내미 어릴 때부터 영어에 경기를 일으켜서 원서 한 권 읽은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부터 학원 가서 학습으로 영어를 접했는데 성실하고 엉덩이가 무거워 어법과 단어는 어찌어찌 메꿔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난 중간고사 단답 서술형에서 10점을 받았는데 25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거예요. 총 71점, 3등급. 아이가 노력해도 안 된다. 거의 포기 상태인데 저도 딱히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기말인데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참고로 모의고사는 3월 94점, 6월 95점. 현재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테스트 받는 자기주도형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감각이 없는 아이도 공식 대입하듯 서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술, 마법이 있을까요? 서술형 쪽집게 선생님도 계신가요? 그럴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할까요? 이제 시작인데 그럼 앞으로 모든 영어 시험은 어찌할까요? 영어 고수님들, 경험 많으신 선배맘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간절합니다. 네. 일단 사연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홍프로님은 쪽집게 가능하다 안 하다? 그거보다 더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시험은 이미 끝났고 쫙 집습니까? 아니 시험이 끝났잖아요 이미 네, 기말고사가.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사연을 늦게 다뤘구나. 네. 뭐 일단 본인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그거부터 얘기해. 쪽집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집게 서술형 쪽집게 들어갑니다. 마법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제 생각엔 공부를 좀 제법 할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뭐 수학을 좀 잘하니까 이과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뭐 좀 괜찮게 나오는데 1, 2등급 가까이 나오는데 아이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좀 싫어하긴 했는데 모의고사는 또 잘 나와요. 3월 모의고사 94점, 6월 95점이니까 모의고사 성적은 좋은데 하필이면 지필고사 서술형에서 반타작도 못하는. 그래서 3등급이 자꾸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좀 잘못된 게 있는데 네네네. 팩트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언어적인 감각이 없다 그랬는데 네네. 언어적인 감각 없지 않습니다. 이 지금 사연 속의 아이가? 네. 언어적인 감각이 좋지 않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야? 10명이 있으면은 한두 명은 언어적인 감각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은 언어적인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나머지 그게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한두 명은 아니라는 거야, 얘가. 이 아이가. 그리고 가운데 있는 평범한 평범은 좀 될 것 같다. 대여섯 명 정도의 나도 마찬가지. 예. 얘가 95점 이런 게 나오는 게 모의고사는. 그럼요. 이거는 이게 언어감이 없으면 이렇게 안 안 되는 되거든요. 거야. 이게 아무리 고1 모의고사는 뭐 중학교 수준이라 그래도 평타는 된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어머님이 비교하는 거는 그 한두 명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랑 비교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언어적인 감각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또 수학 이런 거에 달려드는 거에 비해서 아이가 영어는 별로 선호하지 않으니까 더 그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엉덩이가 무거워 어법과 단어는 어찌어찌 메꿔지는 것 같다 그러는데 와, 이거 이거는 대단하네. 엉덩이랑 상관이 없고 네.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언어적인 과목 언어지만 유일하게 문법 부분은 저는 수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과 성향 아이들이 단어 암기나 독해는 이게 하죠. 모호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이 달라. 그러니까 이과적인 사고는 뇌가 가로의 결로 흐르는데 이 문과 공부는 세로의 결이기 때문에 뭔가 몸에 안 맞는 어디가 막 그래요. 근데 문법은 잘 맞는다. 문법은 왜냐하면 딱 공식이 있어요. 공식 대입해 맞으면 정답 틀리면 오다. 오케이. 이거 수학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이의 어떤 노력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과형 아이들이 영어 언어에서 전문가로서 아이가 언어감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평타 이상은 되는 아이고. 네. 예. 그리고 이과형 사고기 때문에 문법이나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좀 더 강점이 뭐 강점까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어려움은 좀 안 유리한 겪는 측면이 거죠. 있다. 유리한 측면도 있어서 잘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근데
서술형에서 많이 틀린다는 거 아니에요? 서술형. 근데 좀 보니까 단답형이야 심지어. 봐봐요. 근데 저는 이거 좀 분석 잘못됐는 게 25점 만점에 10점 받았으면 몇 점 나갔습니까? 15점, 그러면은 85점 나와야 되잖아요. 86점. 71점 나왔어. 그럼 객관식도 14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서술형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이 아이는 단어만 외우고 있다. 그럴 그리고 가능성이 단어만 있다. 외우고 있고 문법 같은 경우는 수업 듣고 뭐 공식 집어넣으니까 좀 푸는 것 같고 독해라는 거는 중학교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독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학교는 해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읽고 같은 거 아니야? 다르지. 그러니까 해석은 독해에서 독 빼면 안 읽고 독하게 해석하는 게 독입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관악산 공기 많이 흐려졌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공부법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보통 제가 이과 성향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경험이 있으시구나. 제가 이과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언어적인 공부라는 것 자체를 이거를 몸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뭔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 오케이 단어 외웠어? 맞으면 정답 틀리면 오답. 이건 인정을 해. 오케이 문법? 문법도? 공식 외웠어? 맞으면 틀리면 오답. 오케이. 이해를 해. 근데 독해 봐봐요. 읽었어요? 1번 적절해. 2번 오답이 아니라 2번 1번보다 더 적절해. 3번 오답이 아니라 3번 2번보다 더 적절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 그러면 그 더 적절하다는 게 뭐냐? 읽어보면은 뭐 1번은 지엽적인 내용의 한정을 설명을 했다. 그리고 뭐 2번은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3번은 반대 논리까지 포함하는 함축적인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이과 애들이 못하는. 뭐야 이거 벙찌는구나. 장난해? 그럼 1번도 맞잖아. 근데 왜 3번이 답이란? 막 이런 식의 이게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이거 이해가 된다. 이제. 세포 하나 하나가 이거를 못 견디하는 거야. 이게 이과형 아이들이 언어 공부할 때 약간 느끼는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다. 이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아이들 이렇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제가 그 아이들의 느끼는 세포의 불편함을 최대한 언어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짜증만 나는 거야. 뭐야. 근데 왜 모의고사가 잘 나오냐? 이 아이가 학습 능력은 있기 때문에 단어를 외워서 그 단어를 조합해 보니까 이거는 얘기가 뻔해 이런 얘기야. 라는 걸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까지는 우수한 성적이 나왔는데 어느 시점에 해석에서 독해로 넘어가는 순간 독해라는 거는 해석했는데 뭐야 해석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해석은 했는데 그 해석한 말을 못 알아먹겠어. 자 이런 오는 순간 이제 이 모의고사도 이제 하락할 수 있다. 폭락하는데 뭐 한 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게 아이들마다 오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가장 많이 오는 시기는 고등학교 이제 6월 뭐 평가 모였을 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3? 네, 고3 때.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은 지금 얘가 뭐 언어 센스도 없고 그냥 서술형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서술형을 쪽집게를 찾아서 딱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영어 교육 현장에 오랫동안 살아계시는 홍프로님 봤을 때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복합적인 원인이다 이런 얘기구나. 그거는 이제 땜질로 그렇게 해서 서술형을 한두 문제 더 맞출 수는 있지만 막 돌려서 맞췄어요?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맞출 수 있는 그 점수가 다음 시험에도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음 시험에도 똑집게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쪽집게를 계속 계속 쪽집게를 계속 붙이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는 시기가 오면은 이제 손을 놔버리게 되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사실 그냥 학원 붙이면 되는데 생각했거든. 쪽집게 난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얘가 뭐 자기주도형 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언어 센스가 없는 애가 뭔 자기주도냐 뺑뺑이 돌려라 이 정도만 솔루션을 내려고 했는데 역시 영어 전문가니까 약간 좀 더 이게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솔루션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자야. 할 말이 없다. 자 서술형이 문제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서술형 어떻게 할까 문제가 있으려면은 서술형 외에 다른 문제는 좀 다 맞아야 돼. 다 맞아야 되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다 일단. 수학 4점짜리 어떻게 할까요?
봤는데 3점도 틀리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4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이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한 달간 준비해서 맞출 수 있는 서술형이 있고 영어 근본 실력이 올라가야 풀 수 있는 서술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유형일지 모르겠지만 두 개 섞여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거기서 한 달간 준비해서 뭐 외운다든지 해서 푸는 서술형은 열심히 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건 노력으로 돼요. 하지만 단어 몇 개 주고 몇 자 이내로 영작하시오. 이런 거는 대비가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 올라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서술형이 뭐 많다 안 된다가 아니라 풀 수 있는 서술형만 풀면은 일단 이 아이는 성공한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시험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만약에 선생님이요. 선생님, 제가 정리를 좀 해도 이 아이의 어떤 이과형 아이의 어떤 사고 방식의 특성 이런 것까지 분석이 잘 됐는데, 네. 그럼 이제 이런 유형의 아이들한테 얘가 아마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평소에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랑 이 시험 대비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두 가지. 평소에 이런 아이들이 좀 바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시험 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요거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걸 바라네. 네. 네. 자, 영어 교육 전문가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평소에 야 글을 읽어봐봐. 논리적으로 주제문 뒤에 뒷받침 문장 흐름 같은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되면은 언어적인 센스가 좋고 이런 고민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단어 외우듯이 문장도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소에 문장을 평소에. 좀 외우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과형 아이의 공부는 아라비아 숫자로 찍혀야 돼. 내가 했다는 걸. 성과가 딱 보여야 되는구나. 수학 오늘 함수 풀었어? 10문제 풀었어? 8문제 맞췄어? 오케이. 그렇네 그렇게. 딱 명쾌하잖아. 명쾌하죠. 틀렸어. 영어 10문제 풀었어? 8문제 맞췄어? 왜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찝찝해. 이런 거거든요. 네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구문이나 예문 같은 거 하루에 10문장씩 외우는 거야. 10문장씩? 외워. 그리고 써서 몇 개 맞췄어? 9개 맞췄어? 오케이. 90점. 맞았어. 됐어. 외워서 네가 쓰면 맞는 거야. 못 쓰면 틀리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왜 문장을 추천하신 거예요? 단어가 아니라? 단어 외우고 어차피 단어가 배열돼서 문장이 되는 거니까 네네. 언어적인 감각을 늘리는데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지구상에 제일 좋은 없습니다. 방법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얘는 독해를 시켜서 언어적인 감각을 늘리는 거는 이거는 한 20년 걸립니다. 빨라 20년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20년 뒤에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영어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루에 제가 시켜보니까 하루에 10문장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외워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10문장 정도. 하지만 20문장이 되면 버거워요. 그치. 그래서 한 30문장은 막 하면서 막 네네네. 욕하면서 외우는데 예. 그래서 한 10문장에서 15문장 외우다가 서서히 늘려가서 한 20문장, 25문장까지는 꾸준하게 외워주면은 이렇게 3개월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문장의 그렇구나. 감각이 몸에 밴니다. 그 뭐 짧은 지문들이 한 4-5문장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문 한 2개 정도나 뭐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한 페이지 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계속 쭝얼쭝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외우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최고다. 그게 언어 감각의 최고다 이거죠. 근데 네.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안 해. 여기서 여기까지 네. 딱 10문장 외우는 거야. 그리고 안 보고 테스트 볼 거야. 테스트는 한글 나와 있고 밑에 써봐라. 또 빈칸 주면 안 해. 밑에 밑줄을 그어줘야 돼 이렇게. 약간 수월할 수 있게. 그리고 첫 단어와 끝 단어 정도는 주는 센스까지. 그 정도. 딱 주고 이걸로 볼 거야. 공부해. 이거 볼 거야. 공부한 그렇게. 다음에 보고. 그러니까 지침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내가 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확인이 숫자로 찍혀야지 이 아이들은 마음이 편안해는. 와, 영어 전문가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영어 가르쳐서 15년 넘게 생활 문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평소 대처법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네. 그럼 이제 시험 기간에 어머니가 지금 서술형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하는 건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특징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뭐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면 이것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플랜, 계획, 메타 인지 이런 모든 거를 수학적 호기심으로 치환한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본인이 매니지먼트하는 역할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 보고 야 필기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찝어준 거 하고 공부해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모호한 거야. 그거는 영어 좋아하는 문과형 아이들은 알아듣고 막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럼 또 뭐 읽고 뭐 이러고 눈치치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교과서 뒤에 랭귀지 포커스, 그래머 포커스 밑에 예문들 있지. 있어요. 몇 개 있어. 8개 있어요. 오늘 그거 외운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암기로 승부를 봐야지. 일단 암기 베이스다. 문장을 암기하는 거구나. 예, 이해를 시키려 그러면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선암기 후 이해. 외운 지식들이 머릿속에 쌓이다 보면은 이해가 따라옵니다. 뒤따라와요. 아니 그거 많이 외우면은 서술형이 대비가 돼요, 근데? 자,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진짜 이 아이들 생각 없이 외워 그러면은 시험 범위가 예컨대 교과서가 3가 들어간다. 1과 첫 번째 문장부터 영어 한번 한글 한번 쓰고 앉아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한 반쯤 오면은 내일이 시험인데 그냥 뒤에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좀 찝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쪽집게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찝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가 범위를 공부할 걸 줄여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수업 시간에 너 교과서 가져와 봐봐. 선생님이 수업은 들었을 거 아니야. 보면은 필기가 돼 있어요. 필기가 없는 문장도 있고 필기가 많이 돼 있는 문장도 있습니다. 네. 자, 필기가 돼 있는 문장 형광펜 칩니다. 형광펜 치고 다 치니까 몇 개 나왔어? 28개 나왔습니다. 오늘 그 28개 외운다. 아 그렇게 딱딱딱 중요한 문장들 찍어주고 외우기 만들고. 그럼 애들 뭐라 그러냐면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확답을 줘야 돼요. 이것만 외우면 돼. 그러면은 달리는 경주마처럼 외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니에요. 다른 기출 문제들 풀다가 틀리거나 뭐 이렇게 문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얘들 문제 풀고 이렇게 문제집 버리거든요. 가져와 봐봐. 문제 푼 거 있잖아. 문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가 힘들었던 문제가 나온 문장을 본문에 형광펜 칩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랑 3-4개 풀어보면은 겹쳐요. 나왔던 문장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뭐 소스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소스가 애들이 안 보이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던 서술형으로 나왔던 뭐로 나왔든 그 문제를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 문장을. 기출 문제 분석도 이렇게 꼼꼼하게. 그러니까 분석하라고 하면 못 해요. 야 틀렸어? 그 문장 본문에 형광펜 칩니다.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 밑줄. 그러면은 겹치는 거 있잖아. 총 몇 개 있어요. 겹치는 거 19개 있습니다. 오늘 19개 외웁니다. 이것만 외우면 됩니까?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혼자 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혼자 하기 좀 어렵겠는데. 예, 영어 교육 전문가를 만나셔야겠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아이가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혼자 코치. 혼자 헬스클럽 가서 아니 이 자세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지? 이 운동 얼마나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걸 모르니까 코치가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지도해주면은 그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길게 뭐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결론은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평소에 좀 문장 외우고 하면서 좀 언어 감각 기르고 이런 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시험 기간에 이렇게 좀 쪽집게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사실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어머님이 이거 혼자 못하겠다 그러면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런 애가 무슨 자기주도형 학원을 다니냐. 예. 관리형 자기주도? 그것도 좀 그렇긴 하겠다. 그러니까 내신 관리, 내신 쪽집게처럼 해주는 학원 찾아보세요. 예. 이렇게 지금
홍프로님이 말씀해주신 작업 있잖아요. 교과서 안에서 중요한 문장들 찾아놓고 이렇게 요약해주고 뭐 기출 분석해서 이제 빈출 파트 해주고 그거 해주는 그걸 학원에서 해주는 그걸 거지. 학원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애가 외우게 할 수 있게 학원 교체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세훈 선생님 덧붙이실 말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친구들은 언어감이 있어요. 언어감이 있는 친구예요. 3월 94점, 6월 그치, 95점 이게 맞는 없다고 친구는 보기는 어렵지. 언어감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어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친구들은 언어감이 있는 친구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아까 홍프로 선생님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암기가 답이에요. 암기가 답인데 서술형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점수를 깎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치. 그러니까 점수를 S 문장을 하나 빼면 문장을 못 만드는 건 깎아버리고. 아닐 거야. 이 친구가 문법을 배워 아니까 문장을 못 만드는 건 아닐 거고 문장을 만드는데 거기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럼 뭔가 점수가 계속 깎이겠죠. 이 점수가 깎이지 않게 하려면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암기할 때의 이제 방식이 저는 손으로 쓰는 암기, 눈으로 이렇게 읽는 암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입에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익숙해져야 그게 틀린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가 쓰면서. 그 부분만 조금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통째로 음. 쭝얼쭝얼하면서 예, 좀 예. 암기하는 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아이가 학업 역량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수학은 좀 잘할 것 같아요. 뭐 네, 아마 아까 잘하지 않을까 굉장히 싶어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영어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